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 2차, 3차 전파도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은 4차 감염을 막는 걸 최대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관광지 등에는 사람이 몰리고 또 종교 행사 등이 열리는 이번 주말이 확산 차단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어제 하루 총 신규 환자가 19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해외 유입이 10명이었고요. 지역 감염이 9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9명이 결국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한 20명대 나오다가 오늘은 한 자릿수인 9명대를 일단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하는데 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주말을 맞았고 이동이 자유롭고 여전히 3차, 4차 감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숫자가 단지 줄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향후의 추이도 계속 경계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정점은 찍었다, 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절대 안심할 단계는 예.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확인이 안 된 분들이 많고 네네. 이분들을 통해서 조용한 전파가 여전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인된 분들이 지금 3차 감염을 이미 일으켰고 네. 4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것도 일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인 안 된 분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정할 수는 네네. 있습니다. 단지 확인만 안 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차, 3차 그리고 4차 감염까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역 사회 감염이 널리 퍼져 있다고 현재까지는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4차 감염 차단을 최대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1차 감염은 클럽 방문자, 2차 감염자는 클럽 방문자로 인한 접촉자, 그리고 3차는 그 접촉자로 인한 추가 사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3차 감염으로 확인된 사례는 인천 지역의 학원 관련된 사례가 4명 정도는 이제 3차 감염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상의 4차 전파를 막는 거가 최대의 목표여서 최선을 다해서 접촉자 조사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감염 사례까지는 아직까지는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그런 사례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4차 감염 사례는 정식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차, 3차는 일단 좀 확산이 돼 있지만 4차까지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발생 양상을 보면은 2일 정도의 이태원에서 1차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 3, 4일 정도에서 차수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차 정도가 일어났다고 볼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인도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차 감염으로서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4차 감염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4차 감염이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계속 이제 차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환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감염자 수가. 네. 그래서 신속히 빨리 우리가 감시망 내로 편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차수가 늘어날수록 사람이 많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젊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서 전파가 될 경우에는 계속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위험도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 정도의 안정기를 보이는데 이후에 3차나 4차로 차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둔화 국면에 있으면서 충분히 감시망 내로 편입되면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정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지 않고 3차나 4차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광범위한 지역 사회 감염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이번 주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역 당국 역시 지금 이번 주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다,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황금 연휴 동안에 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들이 지금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숙박 예약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교 행사도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우선은 이제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태원 홍대발의 추가 양상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향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놓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파를 시켜서 3차 또는 4차가 일어날 경우에는 다음 주에 환자 발생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은 놓친 사람이 있고 이번 주말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환자들의 발생 양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들은 추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파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둔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주에는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줄어들 건가 아니면 다음 주에 늘 건가 하는 것이 차수 변경에 따른 모르는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서 지금 서울구치소 그 교도관 확진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집단 시설,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일단 동료들에 대한 4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시차를 두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구치소라고 하는 이런 특수 시설은 폐쇄된 공간이고 이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확산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서울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는 그런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법원이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재판도 연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현재 전파 확산이 된 사례는 없지만은 아마 추가적으로 시차를 두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음성으로 1차 검사에서 나왔다가도 양성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히 음성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추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차를 두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친구에게 감염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휴일날 그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돌아왔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예. 그러니까 친구 결혼식에 지난 9일에 갔는데 그 친구에게 옮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구에게 옮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또 다른 분에게 이제 감염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친구가 감염 확인이 되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즉각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양성 확인이 되면서 이제 교도소에 전면 이동 금지가 일어나고 접촉자도 찾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도 이제 폐쇄 조치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화면에 저희가 이제 그 동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과 접촉한 또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같은 노래방을 이용한 교도관 친구가 확진이 됐고 그 이후에 결혼식에 함께 갔던 교도관이 지금 이제 4차 감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신 분에 의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이 그림으로서만 보게 되면은 마치 3차 감염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제 제가 다른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이 그림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아마 지금 확인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경향을 따져보면 이 교도관이 첫 4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4차 이분이 실제 4차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접촉한 여러 분들이나 다양한 그런 데 있어서 이미 선제적 조치가 일어나서 감염 확산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4차 감염자라고 혹시 특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도 4차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차 감염자가 아직 대규모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다른 데서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이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분
또는 이미 3차로 확인이 됐는데 이분들로부터 일어나는 4차 감염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차수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 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는 4차 감염 사례가 없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뭐 동선이라든지 그 활동 영역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 예, 충분히 나올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그 그래픽에서 이제 노래방이 또 등장을 했는데 이 교도관 감염 과정에 노래방이 연결고리가 된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 주점 집단 감염에서도 노래방이 연결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홍대 주점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와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같은 노래방을 또 같은 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홍대 주점에서 그 먼저 증상이 발현되어진 그 서울시 확진자가 같은 시간대에 그 노래방을 지금 이용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홍대 앞 주점 5명 확진자 사례를 별건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노래방에서 그 같은 시간대 이용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그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례로 보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태원 클럽발이 또 이제 확진자가 있고 홍대 주점에서 또 단독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두 사례를 봤더니 결국은 연결고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노래방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두 개가 별건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네네. 그런데 역학조사가 아직 다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것은 이태원에 먼저 감염되신 분이 관악구에 있는 노래방을 먼저 가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노래방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같은 방을 지금 이 감염자들이 사용하시게 되고 홍대 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3분 것이거든요. 차이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먼저 감염된 분들이 노래방을 사용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해서 비말이 일단 그 방 안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네. 3분 후에 그 방에 들어가신 분들은 비말뿐만 아니라 뭐 터치나 그다음에 노래방 기기를 만지는 등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감염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마 홍대 쪽에 감염이 확산된 게 아닌가. 당국의 설명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같은 노래방에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서울 도봉구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같은 방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노래방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거는 또 어떻게 차이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에어로졸이나 즉 소위 예. 말해서 공기 감염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공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선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만일에 공조 시스템이 단순하게 구멍만 뚫려 있어서 쉽게 공기가 흐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일부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가능성보다는 기본적으로 에어로졸을 통해서 감염이 되려고 하면은 대량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량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도 멀리 갈 수 있으면서 그 에어로졸 각각이 충분한 감염성을 일으킬 만한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뭐 화장실을 같이 썼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접촉이라든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네, 그 상황에서 그런 형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접 접촉이나 아니면은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로졸 감염이 만일에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노래방을 이용한 분들에게서 훨씬 많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물론 도봉구에서 일단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에어로졸 감염의 가능성을 제기는 하고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로졸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은 그동안에도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뭐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것만으로 감염이 됐을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접촉한 사례를 찾아내지 못하면 혹시 에어로졸로 감염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에어로졸로 이게 전파가 된다 예. 그러면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상당히 단일 시간에
많은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퍼져야 일어나야 되는군요.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졸 감염이 전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매우 대량의 바이러스를 매우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공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에어로졸 감염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태원 클럽도 그렇고 홍대 주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열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높다고 하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에 단독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이게 뭐 침으로 인한 비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3분 차이로 같은 방을 공유하게 네네. 될 경우에는 비말을 이제 내고 나가더라도 한 3분 정도니까 빠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네. 비말 형태로 어느 정도 떠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노래방에 가면 우리가 터치 스크린이나 뭐 기구들을 많이 만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감염자인 경우에는 그런 곳에 바이러스를 충분히 남겨둘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만진 다음에 눈, 코, 입을 만지거나 또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마스크를 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밀접 접촉이나 이런 비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이런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위생 개념 때문에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그 부직포 같은 걸 덮기도 하는데 이걸 아무리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방 자체에 비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고 예. 또 그 덮개를 뗀다고 하더라도 마이크에 남아 있을 수는 있는 네, 것이거든요. 손잡이 부분에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있거나, 예. 손잡이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노래방에 가면 여러 가지 터치를 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감염 확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대화 도중에 튀어나온 작은 침방울들이 8분 동안 공기에 떠다닌다라는 그런 보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미 우리가 확실히 확인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4.15 총선에서도 마스크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가 있고요. 네네. 또 일부 지역사회 전파에 있어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만 하고 있으면은 보호된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보호 기능이 되고 또 본인이 감염되었을 때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남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양상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이 좀 이제 등한시되고 굉장히 긴장이 이완이 되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노래방에도 가게 되고 또 노래방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마스크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감염 확산이 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언제든지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은 자제하시면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고 하는 네네.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시 이제 기본을 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게서 발생한 그런 환자들도 계속해서 2차, 3차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인천 학원 강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 3차까지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에 이제 102번 확진자가 과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생 쌍둥이 남매에게 먼저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쌍둥이 남매가 같은 학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전파를 하게 되니까 네. 이제 3차가 되는 거죠. 직접 그 강사와 이 초등학생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인천에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차수도 높으면서 순식간에 이제 감염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인천의 이 학원 강사가 신분을 일부 속이고 좀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서 접촉자를 못 찾고 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감염 확산이 된 것이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로 지금 한 2천여 명 정도를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2천여 명이 지금의 학원 강사처럼 누군가가 감염자가 있다 이러면은 순식간에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권고하는 대로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신속하게 협조하면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는 등교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수동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부터는
등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해서는 안 된다. 예, 등교는 해서 고3 등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위험도가 전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못 찾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하나는 많은 교직원들이 이태원 클럽이나 홍대 클럽을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또 하나는 여전히 추적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미성년자, 즉 고등학생도 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위험도가 가시지 않았고 위험도가 전혀 평가가 안 된 상황에서 불과 4일 있으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일단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께서 지금 수준이면은 예정대로 등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예. 또는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이하인 경우에는 등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험도가 전혀 평가되지 않거나 위험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등교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읽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만일에 등교 계약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다시 이태원이나 지금 우리가 홍대만 보더라도 굉장히 국가가 새로운 위험에 빠지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많은데 만일에 학교를 통해서 재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태원이나 홍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네. 그것을 지금 불과 4일을 남겨두고 지금 전혀 위험도가 평가가 안 되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등교 계약을 연다.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더 어린애들도 등교 계약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은경 본부장께서는 계속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국민의 신망이 높은 분인데 이렇게 중대본 회의에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방역 전문가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게 저는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3을 포함한 모든 등교 계약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고3은 대학 입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랜 B를 짜서 어떻게 고3이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대학 입시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나. 이 플랜 B를 적극적으로 교육당국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이전에 제시했던 걸 보면 이 등교 계약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게 뭐 확진자 수가 정말 뭐 0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50명 이하로 이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도 사실 오늘도 이제 뭐 19명 발생했고 그 수가 예전과 비교하면 이제 좀 늘긴 했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예전부터 자주 말씀드렸을 네.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위험도를 평가해야 되고 그런 말씀 여러 번 네네네.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을 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 때도 그 수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거는 내용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네네. 지금도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다른 시설을 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열게 되면은 다른 것도 덩달아 열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는 훨씬 커진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뒷단에 둬야 되고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학교를 여는 게 과연 이 시점 4일 이후의 시점에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수준이면은 학교를 열어서는 안 된다. 네. 열게 될 경우에 만일에 위험이 새로 생기게 되고 재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 나라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K 방역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 번 가면 되돌아오기가 어렵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된다. 그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 때도 왜 전면적으로 다 한꺼번에 가느냐. 네.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학교를 열어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누가 책임을 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만일 학교가 싱가포르처럼 되어서 국가 전체로 확산이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예. 해야 되고 등교 계약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명백한 제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지만 네네. 만일에 등교 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제 말이 경고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등교 계약을 예정대로 다음 주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이 뭐 방역 당국도 상당히 중요한 고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